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시니어 여러분의 주머니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초대형 정부 정책, 뉴스 3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내용 중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받고 계신 기초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내 연금은 괜찮은 건가? 라고 걱정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개편 이슈부터 노인 일자리 115만 개,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르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지난 3월 16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기초연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직접 짚은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월 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이나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느끼세요?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세요. 하우상박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한자를 풀어보면 아래 사람은 두텁게, 위 사람은 얇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께는 더 많이 드리고 소득이 높은 분들께는 덜 드리겠다는 원칙이에요. 지금 이 정책이 논의되는 방식은 기존에 받던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의 현재 연금액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A, 김순자 할머니 72세, 소득 없음. 경기도 안성의 작은 농촌 마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세입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셨고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낸 적도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시골집 한 채가 전부예요. 젊었을 때는 바치를 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할머니가 한 달을 버티는 건 사실상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내고 동네 가게에서 라면이랑 계란 사고 나면 빠듯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하세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는 게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하우상박 방식이 적용되면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이 바로 이런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께 훨씬 더 많이 돌아갑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일수록 인상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정책의 취지 자체는 이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사례 B, 박철수 어르신 68세, 월 소득 300만 원.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 올해 68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아들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300만 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고 계세요.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고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솔직히 노후 걱정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박 어르신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주변 친구들이 신청해봐. 의외로 나올 수도 있다고 권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우상박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 어르신처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은 앞으로 오르는 인상분을 덜 받게 됩니다. 지금 받는 금액은 그대로지만 나중에 오르는 금액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박 어르신 스스로도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굳이 받아야 하나 싶긴 하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받는 금액은 깎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만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례 C. 이복순 할머니 69세. 자녀 용돈 수령.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이복순 할머니. 올해 69세입니다. 본인 명의 소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딸 둘이 매달 사이좋게 25만 원씩 합쳐서 50만 원을 용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엄마 용돈이라도 드려야 마음이 편하다는 딸들 덕분에 생활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용돈, 소득으로 잡힐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정답은 자녀 용돈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더라도 증여나 부양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도 기초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계세요. 하지만 하우상박 논의가 깊어지면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생활 여유가 있는데 공식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소득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게 맞냐는 거죠. 사례 D. 오명우 어르신 65세. 막 수급 시작. 인천 부평에 사시는 오명우 어르신. 올해 딱 65세가 되셨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지난해 말에 퇴직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동생이 형, 이제 나이 됐으니까 기초연금 신청해보라고 귀띔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러 가시려던 찰나 뉴스에서 하우상박 논의가 나오는 걸 보셨어요. 지금 신청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나중에 제도가 바뀌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각오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잠깐 미루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지금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은 기득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을 미룬 기간만큼 못 받은 돈은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오명우 어르신, 이 영상 보시면 내일 당장 신청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정책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찬성 측에서는 한정된 복지 예산을 진짜 필요한 분들께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기초연금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이며 차등 지급은 노인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이 논의는 국회와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바뀐다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건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릴 테니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파트 1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 지급 중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소득 하위에 더 많이 주는 하우상박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셋째, 현재 받는 금액은 유지되고 앞으로 인상분에만 차등 적용 예정입니다. 넷째, 아직 확정 법안은 아니며 논의 진행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무려 115만 2천 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정부 지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에이, 노인 일자리가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지역 환경 정비, 교통안전 캠페인,
경로당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월 30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예시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영자 어르신은 올해 70세인데요. 매일 오전 2시간씩 동네 공원 쓰레기 정리 활동에 참여하고 계세요. 용돈도 생기고 아침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니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이것도 만 65세 이상이고요. 좀 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보조, 장애인 돌봄, 취약계층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 강도가 높은 만큼 급여도 월 60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시장형 앤드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한 민간형 일자리예요. 카페 운영, 공방 창업, 기업 인턴십 등 실제 경제활동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월 100만 원 이상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인턴십은 기업이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고 어르신 입장에서도 정규직에 가까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진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3세이신데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30년 넘게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셨어요. 밤새 장부 정리하고 세금 신고 도맡아 하시던 베테랑이셨죠. 그런데 62세 생일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이제 쉬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내는 당신 요즘 너무 기운이 없다고 걱정했고 어느 날 밤 혼자 소주 한잔 하시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지인 소개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지역 중소무역회사의 격리팀 시니어 인턴으로 지원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많은 사람을 써줄까 반신반의하셨는데 면접에서 30년 경력을 풀어놓으니 회사 대표가 오히려 이런 분 모시고 싶었다고 했대요. 월급은 150만 원 수준이지만 어르신은 돈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직원 제안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30년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 젊은 직원들이 모르는 걸 물어볼 때 제일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시는 강미숙 어르신. 올해 67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꼭 30년을 채우고 정년 퇴직하셨어요. 퇴직식 날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편지를 한 알음 받으셨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그걸 펼쳐보다가 펑펑 우셨다고 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이게 제일 값진 시간이었는데 이게 끝났구나 싶으셨대요. 은퇴 후 1년은 여행도 다니고 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이들이랑 있을 때 제일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찾아보셨고 지역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주 3회 학습 보조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셨대요. 장애의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첫날 한 아이가 숫자 쓰기를 배우다가 처음으로 3을 제대로 썼을 때 두 손 번쩍 들고 환호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75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시는데 이 돈으로 손자 용돈도 주고 시설 아이들 간식도 가끔 사다 준다고 하세요. 돈보다 보람이 더 크다는 말씀 진심으로 들리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윤태식 어르신. 올해 61세입니다. 20년간 제과제빵 기술자로 전국의 호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빵집을 전전하셨어요.
손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나이 들수록 몸이 따라주질 않아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으셨던 건 내 이름을 건 작은 공방이었어요. 그런데 임대료, 설비비, 재료비 계산해보니 퇴직금을 다 털어넣어도 쉽지 않더래요. 그러던 중 노인복지관에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시니어 창업지원 제도를 소개받으셨어요. 창업 초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판로 개척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원해보니 소규모 쿠키 공방을 실제로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카페 2곳에 매주 정기 납품을 하고 있고 월 수입이 1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내가 포장을 도와주면서 부부 공동 작업이 됐고 이게 우리 노후 일거리가 됐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내 손으로 만든 걸 사람들이 돈 내고 사 먹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는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지로 웹사이트 bokjiro.go.kr에 접속해서 노인 일자리를 검색하면 지역별, 유형별로 모집 중인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준비 서류는 보통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정도이고 신청 후 24주 내에 연락이 옵니다. 주의하실 점,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파트 2 정리입니다. 첫째, 2026년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로 확대됩니다. 둘째, 만 60세부터 시장형, 시니어 인턴십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활동비는 월 30만 원부터 150만 원 이상까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넷째,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지갑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예요. 2026년 기초연금이 인상됐고 수급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혹시 내가 대상인데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 금액은 34만 9,360원입니다. 작년보다 6,850원이 오른 금액이에요. 에이, 얼마 안 오르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1년에 따지면 약 8만 2천 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2배니까 연간 약 16만 원 이상이 오르는 셈입니다. 물가 상승에 연동해서 정기적으로 올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꽤 의미 있는 인상이에요. 수급 대상자도 작년 736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4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왜 늘었냐?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늘었고요. 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소득이 조금 많아서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새로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인데요.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예시 1, 경북 의성에 사시는 정말순 어르신. 올해 67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됐어요.
오래된 시골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시는데 공시가격이 8천만 원짜리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낸 적도 없어서 연금도 없어요.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집이 있으면 재산 환산액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 공제 금액이 있어서 시골의 오래된 집 한 채 정도는 대부분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순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매달 34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을 내 월급날이라고 부르신대요. 이거 받으면 그달은 마음이 넉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시 이 서울 마포에 사시는 황성일 어르신. 올해 66세입니다. 공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하셨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을 받고 계세요. 본인 명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 원입니다. 생활 형편이 나쁘진 않아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소득에 아파트 재산 환산액이 더해지면서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을 꽤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황 어르신 스스로는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 싶어서 아예 알아보질 않으셨대요.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계산해봤더니 공제 항목들이 꽤 많이 적용돼서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소액이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아볼 걸 하셨답니다. 여러분도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시 3 충남 홍성에 사시는 노부부. 남편 71세, 아내 68세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부부인데요. 두 분 다 국민연금은 없고 벼농사 짓는 농지가 있습니다. 공시가 합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농지는 재산 환산 시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인정액이 부부 가구 기준 364만 원 이하로 나왔어요. 결국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됐고 매달 합쳐서 약 56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남편 어르신은 요즘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농사 수입이 줄었는데 이 돈이 없었으면 진짜 막막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내 어르신은 이 돈으로 손자들 올 때 고기라도 한 번 더 굽는다며 웃으셨습니다. 예시 4 작년에 탈락했다가 올해 새로 수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시는 유정자 어르신. 올해 70세인데요. 작년에 용기 내서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 결과가 탈락이었어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딱 10만 원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통보서 받고 며칠 동안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해요. 10만 원 차이로 탈락이라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올해 초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동네 복지관에서 들으셨고 다시 한번 신청해 보셨어요. 이번엔 됐습니다. 처음으로 34만 원이 통장에 찍힌 날 어르신은 은행 앱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셨다고 해요. 이게 진짜 내 통장 맞나 싶으셨대요. 그러고는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기초연금 나왔다 하고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 꼭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면 단 1원도 못 받으세요.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둘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셋째, 지사 방문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재산 변동 사항만 신고하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 3 정리입니다. 첫째, 2026년 기초연금 34만 9,36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둘째, 수급자가 779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재신청해보세요. 셋째,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넷째,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30분 동안 3가지 핵심 정책 소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파트 1 기초연금 개편 논의, 하우상박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 파트 2 노인 일자리 115만 개, 만 60세부터 지금 신청 가능. 파트 3 기초연금 34만 9,360원 인상, 779만 명으로 수급 확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께, 지인 어르신들께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해야 받는다. 이 한마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